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주간도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이 미국 축구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식 방송 약 3년 동안 10연승 이상 기록들도 다수 기록을 해드렸는데 자, 화면 보시면은 화살표 따라서 이렇게 단 두 조합으로만 만들어냈습니다. 뭐 고배당 먹어가지고 연승, 뭐 주력 조합 다 틀렸는데 연승 이러지 않고요. 반드시 딱 주력 조합 두 조합으로만 10연승 이상 기록 총 7번을 또 기록해주게 되었고, 뭐 여기에 대한 명확한 저희 또 증거 자료들 유튜브 측에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숲TV 제 방송 개인 방송국 게시판에다가 하나하나 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숲TV 아르마다 검색하시고 방송국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링크 하나하나 따가지고 당시 적중했던 기록들 실제 적중 게시글입니다. 다 올려놨습니다. 또 이제 5월에 한 개가 더 추가가 됐죠. 요거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은 당시 날짜 그리고 내용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댓글들 달렸던 것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지금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지한 써드렸다시피 현재 지금 잠깐 삭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복구 현재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한 7일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제가 댓글창에 남겨드렸던 요 링크로 저한테 또 문의 주시면은 카톡도 또 문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으로 받으실 분들은 이쪽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하루하루 또는 뭐 주 패키지, 뭐 월 패키지 끊어서 받아보실 분들은 숲TV 오셔서 별풍선 후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유튜브로 바라보실 분들은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다시 또 재개되고 있으니까 멤버십 가입하시면은 바로 또 유튜브 커뮤니티로 데이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아직까지 야간 경기들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메이저리그 깔끔하게 또 하나 가져와 주게 되었고요. 나머지 이제 고배당 경기들 제가 어제 두 박스를 챙겨드렸는데 시애틀과 샌디에고 경기는 아직 유로스텝 진행 밑줄님 중입니다. 별풍선 시애틀이 333개 방금 적중 기원. 제가 프리뷰하는 중간에 투런포를 치면서 3대4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좋고요. 디트로이트 뭐 1무, 1해무 이런 것도 좀 잘 가지고 왔다. 또 주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휴방 기간 포함해서 11일 중에 9일 적중 그리고 또 7연승까지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오늘 또 상당히 좋아 보이는 구간입니다. 제가 방송한 지가 3년 정도가 됐는데 처음입니다. 생애 첫 주간 초강 승부 한번 오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성과 한번 결과물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리오넴과 지바롯데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로스텝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측에서도 제가 어쨌든 유튜브가 삭제가 되었지만 살루트 21님 별풍선 다시 이제 333개 적중 기원. 복구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 복구를 받았는데 가장 크게 일조했던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사의 통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요거에 대한 허위 신고는 제가 강력하게 법정 대응을 좀 하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합법적인 배트맨 프로토를 기준으로 분석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리오넴과 지바롯데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오넴 선발 투수가 키타야마 코기 선수가 선발 등판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3승 2패 방어율 1.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사실 리오넴이 최근에 좋은 경기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경기력에 리오넴 경기력은 이미 신조 감독이 부임하고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이제 뭐 물론 리오넴 같은 경우에 또 선발의 변화들이 좀 있었고 최고 에이스 투수들이 뭐 부진할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최근 보시면 3년 동안 리오넴이 뭘 갈고 닦았냐면은 마운드를 굉장히 잘 갖고 닦았어요. 그리고 선발진들이 기본적으로 많은 이닝을 먹어줄 수 있는 그런 형태, 그리고 구위값이 아니라 제구가 되는 선수들을 많이 영입하게 되면서 이게 강점이 되는 게 뭐냐면, 일본 야구처럼 이렇게 로테이션이 긴 팀은 어쨌든 선발의 요건이 굉장히 중요하고 불펜의 활용도가 굉장히 좀 훌륭하게 작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리오넴이 1선발부터 지금 보면 6선발, 많게는 7선발까지가 모두 많은 이닝을 던져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불펜들의 체력을 아껴줄 수 있고, 그러면서 또 생기는 또 다른 효과는 불펜 애들이 선발로도 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선수단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또 이제 리오넴이 빠따가 약한 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타 밸런스가 지금 굉장히 완벽해져 있는 리오넴이라고 보고요. 리오넴이 괜히 지금 뭐 지구 1위를 달리고 있는 건 분명히 우리가 예견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게임 자체
자체를 잘합니다. 거의 뭐 공수 밸런스가 완벽해요. 그리고 홈 경기에서 마운드 값이 더 좋아진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타선의 OPS까지 홈 경기에 더 좋아진다라는 거. 특히나 최근에 니오넴이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타선의 응집력, 그러니까 이제 홈런 비중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모로 키타야마 코이 같은 경우에도 제구 위주의 피칭을 하는 선수고 기본적으로 이닝을 6이닝 이상 먹어줄 수 있는 선수인데다가 득점권에서 굉장히 강하다는 또 강점도 있습니다. WHIP가 1.06점대이기 때문에 또 이제 뭐 이닝당 주자 출루율도 상당히 좀 낮은 그런 형태라서 사실 쌈매기님 별풍선 미네소타랑 100개 적중 그리고 기원. 이제 그 지바롯데 요 두 팀이 굉장히 저는 비슷한 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바롯데도 그렇고 미네소타도 그렇고 보면은 원정 경기에서 게임을 갖고 올 때 웬만하면 타격값으로만 게임을 잡고 갖고 오려고 한다라는 것들. 오늘 이미 선발에서부터 조금은 아쉬운 그런 미스매치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니오넴이 조금 더 앞설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다만 지바롯데 선발 투수가 오늘 오스틴 보스가 선발 등판을 하는데 이번 시즌 2승 3패의 방어율 2.76점대입니다. 오스틴 보스가 초반에 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뭐 이제 뭐 외국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잘 던지고 났던 투수라고 하더라도 일본 리그에 좀 적응을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때도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오스틴 보스가 어디에서 불안한지를 봐야 된다. 특히나 이 선수가 홈구장, 지바롯데 홈구장이 조조마린 구장에서 굉장히 불안했고 그 이유는 날씨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투수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날씨가 추우면 손가락이 얼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변화구나 직선의 어떤 직선 구종에 대한 제구가 원활하게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지바롯데 홈구장에서 계속해서 오스틴 보스가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죠. 그야말로 좀 날이 풀리고 있기 때문인데 뭐 어쨌든 오스틴 보스 입장에서는 홈 경기보다도 원정 경기를 시즌 초반부터 좀 잘 던졌습니다. 지금 원정 경기 방어율이 2점대, 홈 경기도 거의 4점대로 많이도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얘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1이닝 히팅이 돼요. 6이닝 이상은 꾸준하게 먹어줄 수 있는 선수인데다가 또 오스틴 보스의 조금의 문제점들이 구위값이 좋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피칭을 하다가 홈런이 나온다는 거. 그게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호양님 별풍선 199개 적중 기원. 1.02점대로 오히려 키타야마 코기 니오넴 선발 투수보다도 더 좋은 지표를 보여줍니다. 사실 이 선수가 불안한 건 없어요. 세부 지표가 거의 뭐 완벽한 수준입니다. 문제는 지바롯데가 최근에 부진하고 있는 이유. 리그 12개 구단 중에서 불펜이 가장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스틴 보스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많은 이닝을 먹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다행이긴 한데 이게 좀 적극적인 피칭으로 인해서 자꾸 이제 홈런이 좀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짧은 이닝을 던질 수 있는다라고 한다면은 지바롯데도 불안한 불펜들이 좀 일찍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요거는 뭐 어쨌든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여기 괄로 쳐놓고 숫자들을 적어드렸는데 이게 이제 시리즈 승패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승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수입 현황을 볼 수가 있는데 니오넴 지바롯데가 지금 수입 구간입니다. 니오넴이 뭐 홈 경기에서 수입을 못하는 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지바롯데를 충분하게 막 수입을 엄청 잘할 수 있다 이런 또 느낌은 또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2.5점이라고 한다면 지바롯데가 그렇게 크게 밀릴 만한 게임은 아니라고 봐요. 오스틴 보스도 어쨌든 구위값의 힘이 괜찮고 나쁘지가 않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았을 때는 저는 이거는 지바롯데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좀 생각이고 니오넴 일반승은 충분히 좀 뭐 그래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바롯데 역배까지는 좀 리스크가 커 보입니다. 오히려 이 경기는 뭐 언더 쪽으로 접근해 보셔도 충분히 괜찮을 만한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바롯데 프랜승 먼저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은 언더, 그 다음은 니오넴 일반승 정도. 그러니까 일반승을 제가 그러니까 일본 야구는 여러분들 그런 게 있습니다. 수입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야구, 일본 야구, 메이저리그 이 3대 리그를 통틀어서 수입하기가 가장 어려운 리그가 일본 리그입니다. 그것도 리그의 특수성으로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 경기 5실점으로 털렸던데 그때 이제 세이브전이었죠. 세이브전에서 6과 얘가 6이닝 7이닝 던졌나? 그리고 이제 5실점 했던 그런 경기가 있는데 그때도 보면 다행인 건 홈런이 없었어요. 좀 안타가 좀 많긴 했지만 뭐 그런 부분들 결국 이제 그러니까 오스틴 보스라는 선수가 구위값에 힘이 좋고 뭐 직선 구종에 힘이 좋고 니오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직선 구종에 대한 홈런 비중은 나쁘지가 않지만 오히려 저는 그게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라쿠텐과 소프트뱅크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중간에 우천 취소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1대0입니다. 시리즈가 1대0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라쿠텐 선발 투수 오늘 후지 마사루 선수가 선발 등판합니다. 1승 2패 방어율은
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후지 마사루가 그래도 라쿠텐에서 한 3선발급으로는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투수는 맞기는 하지만 이 선수가 문제점이 세부 지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일본 리그는 WHIP가 1점대 중반대만 접어들어도 좀 불안하다. 그러니까 국내 야구나 메이저리그로 따지면 거의 1점대 후반대로 봐야 되는 게 맞는데 현재 지금 후지 마사루의 WHIP가 1.5점대 좀 높은 현재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피장 타율이 거의 뭐 4할 때가 훌쩍도 넘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전체적인 모든 구종에 피안 타율이 2할 때 후반이 다 넘어갑니다. 특히나 포신 페이스볼이 3할이 넘어가요. 그만큼 전체적인 세부적인 지표가 다 좋지 못하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라쿠텐이 좀 제갈량님 별풍선 괜찮았던 333개 적중 기원. 그러니까 라쿠텐 일주일 불펜이 연장 원래 잘 부탁드립니다. 좋은 팀이 감사합니다. 아닌데 우리 제갈님 고맙습니다. 라쿠텐은 원래 불펜이 좋은 팀이 아닌데 최근에 보시면 또 라쿠텐 불펜이 나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지 마사루가 좀 일찍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또 내일이 월요일이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월요일과 일요일 경기는 보통 그 다음 월요일 경기에 경기가 없기 때문에 일본 리그 특성상 불펜이 좋은 팀들이 많은 일본 리그 특성상 보통 불펜 좋은 팀들이 좋은 성과를 내기는 합니다. 최근에 라쿠텐의 불펜이 또 나쁘지가 않다라는 것들, 나름 그래도 마운드에서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소프트뱅크 선발 투수가 오늘 마츠모토 하루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1승 0패 방울 0.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이 형님 지금 홈런이 없습니다. 홈런이 아직까지 제로에 좀 속해 있고, 물론 이제 뭐 일본 리그가 그렇게 홈런이 많이 나오는 리그는 아닙니다만 세부적인 지표가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WHIP가 0점대입니다. 0.98점대고 이닝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닝을 그렇게 잘 먹는 유형의 선수는 아니지만 피안타율이 1할 때, 뭐 피장타율 2할 때, 특히나 득점권 피안타율이 1할도 안 됩니다. 9푼에 또 위치가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마츠모토 하루에 대한 어떤 원정력이 또 어떤 기대값도 좀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소프트뱅크가 좀 불펜이 조금은 흔들리고 있어요. 최근에 흔들리고 있지만 리그 전체적 그리고 시즌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소프트뱅크의 불펜은 리그 최상위권입니다. 12개 팀 중에서 4위를 또 기록해주고 있는 만큼 뭐 전반적으로 이 양 팀이 아무래도 좀 마운드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지금 소프트뱅크가 최근에 좌완 상대로도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도 않고 기본적인 타격값에서도 소프트뱅크가 앞서는 구간이기 때문에 나름 선발과 불펜 그리고 이제 타선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나진 않지만 근소하게나마 모두 앞서는 경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뭐 소프트뱅크의 충분한 승리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라쿠텐이 홈 경기에서 은근 수입을 잘 내주는 팀이죠. 세이브와 더불어서. 그러다 보니 저는 이 경기 소프트뱅크가 승리, 뭐 수입까지는 아닙니다. 한 경기를 안 했기 때문에 위닝 시리즈인데 소프트뱅크가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지 않을까. 소뱅승에다가 마헨승 언더 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주니치와 요미우리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갈량님도 데이터 바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발송해 드렸고, 자, 주니치랑 요미우리 경기입니다.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가장 크게 드는 그런 경기죠. 이제 요미 선발 투수가 토고 쇼세인데, 그러니까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요미우리의 1선발, 그러니까 지금 볼티모어에 가 있는 스가노 토모이사보다도 더 잘 던졌던 투수가 토고 쇼세이였단 말이지. 근데 이번 시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특히나 이제 토고 쇼세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물론 홈 경기에 최근에 좋은 피칭들을 조금씩 깨작깨작 해주고 있지만 원정 경기가 너무 약합니다. 얘 원정 경기 지금 방어율이 11점대거든요. 그러니까 토고 쇼세이라는 이름값에는 확실하게 걸맞지 않은 게 맞고, 또 이제 막 경기당 홈런 개수들이나 WHIP가 아직까지 1.8점대, 이거는 메이저리그랑 국내 야구로 비교해 봤을 때 한 2.5점이라고 봐야 됩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봐야 되고, 이닝도 못 먹습니다. 뭐 4이닝 먹어봤자 많이 먹는 어떤 수준들.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뭐 피장타율도 5할 때가 넘어간다라는 것은 토고 쇼세이는 지금 선발로서 자격 요건이 사실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제가 토고 쇼세이 반대 경기를 걸고 지금 2번 정도 주력으로 가져가서 둘 다 갖고 왔는데 토고 쇼세이 경기를 볼 때마다 안 쓰럽다는 동반자관계님 생각이 많이 별풍선 들어요. 100개 적중 그만큼 기원.
진짜 이게 왜 이렇게까지 흔들릴까? 9위 값이 너무 떨어졌어요. 지금 포진 페이스볼이 마이너스 5.8점대인데 이 마이너스 5.8점대면은 카운트를 못 쌓는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카운트를 쌓으러 들어가는 포심은 많이 날리고 결정구로 던지는 브레이킹 볼들은 대부분 장타가 돼버리다 보니 뭐 던질 수 있는 구종이 없어 보이는 상황. 다만 그래도 나고야 돔에서 여태까지 이제 전체적인 커리어 전체적으로 나고야 돔에서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 그거 하나가 이제 토고쇼세이 좀 강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뭐 주니치 타선도 그렇게 이제 파괴력이 좋은 타선은 아니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준수한 피칭을 오랜만에 원정 경기에서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요. 주니치 선발 투수 마츠바 타카이로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이 홈 경기 한정이죠. 홈 경기 한정 마츠바가 선발 등판을 한다. 나고야 선발 등판을 한다. 저는 웬만하면 좀 잘 챙겨갑니다. 그 정도로 좀 굉장히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원정 경기 방어율 2점대, 홈 경기 방어율이 1점대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인 모든 지표들이 다 훌륭하게 좋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요 경기는 주니치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주니치 역배에다가 프랜슨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토고쇼세이 선발 등판 구간에 언더오바 기준점이 4.5점이다. 뭐 물론 토고쇼세이가 나고야돔에서 좋았던 기록들이 분명 있긴 하지만 기록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 시점 이번 시즌에 토고쇼세이가 선발 등판하는데 아무리 나고야돔이라고 해도 4.5점을 줬다라는 거는 이거는 오바밖에 갈 수 있는 구간이 없다라고 봐요. 지난 시즌에 4.5를 어떤 애들이 받았냐면 토고쇼세이가 원정 경기, 홈 경기에서 그 타카시 히로토 던질 때 그 정도 때 4.5점 받고 막 3점 나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뭐 마츠바에다가 이번 시즌 뭐 이제 토고쇼세이라고 한다면은 오바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 오바도 뭐 써먹을 만한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니치 역배 프렌 그리고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 깜매기 형님이랑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동반자 형님도 오늘 이제 주간이 초강 승부기 때문에 이제 119구개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입니다. 어제. 네, 어제 날짜로 31일 날짜로 전체 마감되셨습니다. 다음은 히로시마와 한신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 프리뷰를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신 분들은 이제 이 구간 우리가 이제 어디서 많이 봤던 구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적중을 한번 해줬죠. 그때도 제가 아마 장본중님 별풍선 199개 적중 기원. 주령 몰빵이었나? 아마 드렸던 걸로 제가 좀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 히로시마라는 팀 자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내 야구와 일본 야구와 메이저리그 이 3대 리그 중에서 가장 수입이 나오기가 어려운 리그가 이 일본 야구입니다. 일본 야구는 보통 수입이 잘 안 나와요. 자,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수입을 잘 당하지 않는 팀이 있습니다. 바로 히로시마고요. 히로시마가 뭐 원정 경기에서도 좀 수입을 잘 안 당하긴 하지만 홈 경기 한정 12개 구단 중에서 가장 역수입률이 별풍선 적은 팀 333개 적중 기원. 히로시마입니다. 그만큼 히로시마가 갖고 있는 힘은 어쨌든 홈 경기에서 이제 마운드 값이 워낙 좋다 보니까 웬만하면 수입을 잘 당하지 않고요. 여기에다 한 개 더 추가로 그 이제 마지막 수입당하는 구간이 일요일이라고 한다면 아까 한 개 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월요일 경기를 보통 야구는 하지 않아요. 메이저리그는 하지만 국내 야구, 일본 야구는 월요일 경기가 없기 때문에 대개 일요일에 마운드가 좋은 팀들은 불펜을 다 갈아 넣습니다. 내일 어차피 하루가 쉬기 때문에 특히나 히로시마, 한신, 주니치 이렇게 불펜 값이 좋은 팀들 상대로는 확실히 마운드 밸런스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맞붙는 팀 한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불펜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하나가 조금은 신경 쓰이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한신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오늘 마운드에서 총력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하나 더가 히로시마가 최근에 이제 원래 히로시마가 이번 시즌 이제 첫 출발부터 그리고 이제 지난달 5월의 한 중반까지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홈 경기랑 원정 경기 차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뭐가 심했냐? 타격 차이. 원정 경기에서 OPS가 4할 뭐 중후반대 나왔다라고 한다면 홈 경기 OPS가 8할이 나왔어요. 8할. 8할 정도면은 뭐 메이저리그에서 홈 경기 8할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OPS. 근데 히로시마가 홈 경기 어쨌든 OPS가 8할 정도 찍혀줬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떨어졌어요. 6할 9푼까지도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은 좀 신경이 쓰이긴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요거를 전제하에서 히로시마 선발 투수가 오늘 모리 쇼헤이가 선발 등판합니다. 3승 1패 방어율 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미나미 형님 맞습니다.
우리 투시명님은 199개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모리쇼헤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에서 믿고 던질 수 있는 투수입니다. 원정 경기 방어율이 4.5점대고 홈 경기 방어율이 2점대로 상당히 ADMH 좀 적중이님 별풍선 안정적이다라고 199개 보시면 좋을 것 적중 기원. 같고요. 이 선수의 강점은 뭐냐면 탈삼진율이 굉장히 끝내줍니다. 정말 뒤집니다. 얘 탈삼진율 비율이 10점대가 넘어가는데 뭐 일본 리그에서 이런 투수들을 종종 찾을 수 있기는 한데 사실 슬라이더를 잘 써먹는 카운터로 잘 써먹는 선수가 한신 상대로 어쨌든 높은 볼산비를 보여주고 있다. 한신이 가장 약한 구종이 슬라이더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모리쇼헤이가 오늘 경기 못 던질 가능성은 좀 현저히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도 한신 상대로도 나름 방어율 2점대로 본인이 던질 수 있는 최고의 피칭을 다 했다. 평균적인 값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뭐 히로시마의 불펜은 역대 뭐 이번 시즌 전체 통틀어 봐도 리그 2위 12개 구단 중에서 2위에 또 위치가 또 되어 있기도 합니다. 뭐 전반적으로 모리쇼헤이가 뭐 피홈런 리스크도 크지 않고 장타율도 좀 낮은 편이고 특히나 이 선수가 득점권에서 굉장히 또 강하다라는 거 고려해 보았을 때 저는 모리쇼헤이가 오늘도 나름의 준수한 피칭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역시나 이 마운드 총력전까지도 가능해 보인다. 어쨌든 스윕을 잘 당하지 않는 팀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마운드에서 어쨌든 좋은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한신 선발 투수는 이하라 타카토 선수인데 3승 1패 이번 시즌 방어율 1점대입니다. 오늘 이걸 뭐라 그러더라? 이걸 뭐라 그러지? 타겟 등판이 아닌데? 어떤 팀을 상대로 표적 등판, 표적 등판이다. 표적 등판인데 이하라 타카토가 히로시마 상대로 굉장히 강합니다. 뭐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도 총 3번 맞붙어서 방어율이 0점입니다. 2승 무패였어요. 그만큼 히로시마 천적이에요. 이하라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뭐 어쨌든 양쪽 다 좀 치열한 마운드 공방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주에도 그때 일요일에 아마 토코다가 선발 등판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2대0 완봉승 거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런 경기가 또 한번 나오지 않을까요? 히로시마 역배에다가 프랜승 그리고 언더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요코하마 야쿠르트 보도록 할게요. 형님 바로 또 이제 발전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미나미 형님이랑 토코베 형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반자 형님도 확인되셨습니다. 요형님들 보내드리고 바로 또 프리뷰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다들 참여하신 분들. 됐고 우리 미나명님도 또 999개로 한 달 참여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요코하마랑 야쿠르트 구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바우어 믿고 들어갔다가 데이신 분들 정말 진짜 한 트럭은 낼 거야. 그죠? 바우어란 선수는 제가 뭐 정말 명확히 짚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바우어 가지고 여태까지 이번 최근에 바우어가 잘 던진 경기들 싹 다 골라드렸죠. 바우어가 위험한 경기들도 전부 다 피해드렸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바우어가 일본 야구 와서 처음부터 현재까지 지금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패턴이 딱 하나가 있어요. 바로 첫 번째 조건 주간이어야 된다. 두 번째 조건 주말이어야 된다. 마지막 조건 홈 경기여야 된다. 그러니까 홈 경기에서 던지는 주말의 주간 경기 2시 경기는 언터처블입니다. 방어율이 0점대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피칭 내용을 보여주는 게 지금 홈 주말 주간의 바우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피해드리는 구간이 평일에 원정 이제 6시에 등판한 저녁 경기. 최근에도 보면 바우어가 터졌죠. 그러니까 이게 바우어가 잘 던져가지고 직전 경기 좋다라고 한번 물었다가 터지신 분들 진짜 많으실 텐데 요거 그냥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말 주간의 바우어다. 요거 하나로 그냥 분석이 끝났어요. 오늘 뭐 어쨌든 바우어도 이번 시즌 2승 3패 방어율 3.4점대긴 합니다만 이게 뭐 원정 가가지고 또는 뭐 저녁에서 깎아먹은 좀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저기 야쿠르트 선발 투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모카와라고 해서 오늘 첫 프로 데미저를 또 가지는 투수기도 합니다.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요? 요코하마가 그렇다고 최근에 빠따가 식은 것도 아니죠. 보면 1차전과 2차전에서 좋은 또 빠따력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뭐 요건 요코하마 승에다가 마인승까지도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그리고 아마 바우어도 이제 7이닝 이상 8이닝 이상 충분히 먹는 그런 투수기 때문에 요거는 뭐 아마 언더까지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코하마 승 마인승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오릭스랑 그리고 세이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오늘 이제 그 이벤트 매치라고 해요. 보통 이제 오릭스가 이벤트 매치에서는 오버를 잘 냅니다. 요것도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오릭스 선발 투수가 오늘 소타니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4승 2패와 방어율은 2.8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 세이브 선발 투수가 요자 카이토입니다. 1승 1패, 방어율 4.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요자 카이토 이 얘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까? 자, 일단은 요거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제가 늘 프리뷰 때마다 이제 구종 분석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항상 형들한테 알고 계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언더핸드 투수들은 대부분 포심 구종 가치의 위력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선수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래에서부터 위로 솟구치는 그런 구종들이기 때문에 포심 페이스볼이 싱커 형태의 유료인 게 많습니다. 여자 카이토도 이제 언더핸드 투수인 만큼 포심 페이스볼이 어느 정도 잘 통해줘야 되고, 그게 결국 고스란히 9위 몰빵 투수, 9위의 중요성을 갖고 있는 투수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홈 경기에서는 요자 카이토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어쨌든 복귀전을 가졌을 때도 제가 요자 카이토 볼 좋다고 항상 이제 요자 카이토 홈 경기는 높게 평가를 해드리고 있는데, 문제가 원정 경기죠. 어쨌든 9위 몰빵 투수들은 원정 경기를 하면 생기는 문제점이 제구가 안 됩니다. 어쨌든 이 선수도 9위 몰빵 투수이기 때문에 원정 경기에서 많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홈 경기 방어율이 요자 카이토가 무려 0점입니다. 제로. 아직까지 실점이 없어요. 그러나 홈 경기 방어율이 0점대입니다. 그러나 요자 카이토의 원정 경기 방어율은 19점. 그러니까 20점입니다. 20점. 오늘 선발 등판하는 모든 투수 통틀어서 뭐 홈 원정 한정 가장 높은 방어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이 선수의 문제점이 역시나 피홈런 리스크, 피장타에 대한 리스크를 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리스가 어쨌든 이런 뭐 이벤트 매치에서는 많은 득점을 동반하는 게임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소타니 같은 경우에도 늘 이 선수도 싱커를 주로 던지는데 원정 경기보다는 홈 경기에서 항상 잘 던졌던, 지난 시즌에도 그랬었고요. 그런 투수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홈과 원정 상승 차이가 이미 많이 나지 않나. 오릭스 일반승 상당히 우리가 활용하기 좋아 보이는 구간이고, 오버까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부터 이제 제가 여기 홈이랑 이제 원정팀 여기 좀 바뀌어가지고 보시면은 옆에 관호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 관호들은 이번 시리즈에 이 팀이 승리한 횟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입이 우리가 3승 0패를 수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수입이 좀 쉬운 그런 구간들은 아니기 때문에 수입 구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키움과 두산. 이제 또 국내 야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키움 선발 투수가 드디어 그 선수가 돌아옵니다. 알칸타라가 오늘 이제 키움 데뷔전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키움 데뷔전? 어쨌든 두산에서 뛰었던 선수였죠. 여러분들 이미 뭐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알칸타라가 오늘 경기 선발 등판을 하게 됩니다. 이 선수가 이제 멕시코 리그에서 뛰었는데 멕시코 리그에서 방어율이 7점대였어요. 근데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만 리그랑 그리고 이제 멕시코 리그는 다소 구장들이 작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타자 친화적인 구장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투수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7점이라는 점수는 분명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점수는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뭐 어느 정도 뭐 입단하는데 크게 뭐 메디컬 테스트에서도 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가 또 나왔고, 이 선수가 또 KBO 뛸 때도 9위가 정말 좋은 투수였지 않습니까? 한수링님 별풍선 199개 적중 외국인 기원. 투수가 9위 좋은 외국인 투수가 고척돔에 왔을 때 좋은 성과를 대부분 냅니다. 지금 삼성에 있는 그 후라도, 그리고 KT에 있는 이제 헤이스 같은 경우에도 둘 다 이제 구비가 좋은 투수들인데 홈 경기에서 다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알칸타라도 이미 뭐 KBO 리그에 나름 적응이 된 상태에서 나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겁니다. 알칸타라가 뛰었던 당시에는 ABS가 없었습니다. 현재 지금 ABS가 도입된 상태고, 알칸타라도 볼들이 좀 지저분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콜에 대한 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좀 문제점?
다만 뭐 두산이 좀 최근에 워낙 기복심한 타선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또 크게 뭐 문제가 될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너무 좀 잘 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한 경기는 지켜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두산 선발 투수가 오늘 최승용입니다. 3승 2패, 방어율 4.1점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최승용 선수의 최승용 선수가 왜 이렇게 믿음직스러운지 모르겠어. 물론 이제 뭐 터지는 경기들도 많고 이미 키움 상대로도 이번 시즌 6이닝간 3실점 1번, 그리고 고척돔에서도 5이닝간 4실점 1번, 좀 불안하긴 했습니다만 최승용의 강점은 어쨌든 포심이고, 포심 페이스볼에 대한 뭐 회전수나 또 구위값도 또 포심 페이스볼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이제 갖고 있는 지표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충분히 최승용 선수도 나름 잘 던져줄 것 같다. 일단은 뭐 알칸타라의 어떤 컨디션을 체크해보고 싶긴 합니다만 7.5점 언더 한번 보고 싶긴 합니다. 그리고 뭐 키움 승에다가 두산 프랜승 다 볼 수 있는 구간, 1점차 경기가 예상되는 구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뭐 공통적으로는 두산 프랜승 괜찮을 것 같고요. 또는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칸타라 놓이실 분들은 차라리 언더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최승용은 나쁘지 않게 던질 것 같아요. 한순이 형 고맙습니다. 데이터는 몇 시쯤 받을 수 있을까요? 다 발송은 됐는데 형님. 바로 봐드릴게요. 잠깐만. 우리 꼬얌 형님도 바로 봐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보자. 어디 있나. 아까 후원하신 형님이신가, 꼬얌 형님? 형님 혹시 오늘 후원하신 형님이신가요? 일단 여기 없긴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긴 없어가지고. 아까 후원하셨다고? 잠깐만요. 바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여기 있군요. 199 계셨구만. 오케이. 바로 말씀해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NC와 한화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형들 그냥 프리뷰가 중요한 경기는 아니라고 봐요. 그냥 오바 찍고 넘기겠습니다. 뭐 NC도 어쨌든 이제 계속해서 이 구장이 좀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워낙에 최근에 많이 옮겨 다니느라 힘들기도 했고, 그리고 오늘 또 선발 투수가 이준혁 선수 10레벨 투수가 또 올라오기도 하고, 한화는 황준서를 또 카드를 꺼내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양쪽 다 불펜이 그렇게 훌륭한 최근에 그런 피칭 내용들도 아니라서 요거는 뭐 너도 나도 다들 예상하다시피 뭐 9.5점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9.5점에 역배까지 오버에다가 쥐어줬다 1.8점이라고 한다면은 오버 찍고 그냥 넘기자라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같은 경우에 어쨌든 수입전이고, 특히나 두 번의 경기 1차전과 2차전을 전부 타격값으로 갖고 왔죠, 게임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오버 정도 우리가 노려보시면 좋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경기는 KT와 기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먹을 만한 구간이 굉장히 많았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는 자, 우선 제가 항상 이제 승부로 잘 가지고 가는 기아 선발 투수가 올러입니다. 5승 2패, 방어율 2.9점대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이 선수가 던지는 슬러브, 그러니까 슬러브라는 구종은 슬라이더랑 커브를 같이 합친 겁니다. 스위퍼랑은 약간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스위퍼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으로 휘어 떨어지는 게 스위퍼고, 그러니까 슬라이더의 개념을 조금 더 갖고 있는 게 스위퍼고, 이제 슬러브 같은 경우에는 다소 이제 아래쪽으로, 횡 쪽으로 좀 더, 종 쪽으로 좀 더 밑으로 더 떨어지는 게 슬러브라고 합니다. 슬러브와 커브를 합친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건데, 그 각도가 굉장히 커요. 지금 슬러브를 던지는, 또는 뭐 커브를 던지는 모든 투수 통틀어서 이 선수의 슬러브 각도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뭐 헛스윙률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문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홈 경기 한정입니다. 얘도 보면 구위 몰빵 투수에다가 홈 경기에서 워낙 구종바를 잘 받아요. 구종값 차이도 그때도 제가 2.5배 차이 난다고 했는데 현재 지금 3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좀 원정 경기에서 분명한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KT 상대로도 이번 시즌 5이닝간 2실점. 그러니까 물론 올러라는 이름까지 생각했을 때는 좀 불안한 수치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전체적으로 오늘 KT 선발 투수도 조희연 선수인데, 조희연도 2군에서 잘 좀 이렇게 다듬어서 또 올라온 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생각보다 초반에는 마운드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 아싸리 기아 쪽으로 접근하실 분들, 오늘 KT가 이제 수입 구간이라서 기아 쪽으로 가실 분들은 그냥 전반승 정도만 체크해 보시는 거 권장드리겠고요. 전체적인 총 경기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KT가 프랜승은 하지 않을까. 2.5 정도는 충분히 프랜승은 할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 저는 기아 전반승에다가 KT 프랜승 보도록 하겠고요. 솔직히 언더바는 잘 모르겠어요. 올러도 좀 터질 것 같고,
조이어는 당연히 터질 것 같아서 전 요거 오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롯데랑 신세계 경기 보도록 할게요. 오늘 생각보다 신세계 쪽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이제 앤더슨 선수가 선발 등판하기 때문인데, 일단은 앤더슨 같은 경우에도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포심 구종 가치가 최근에 얼마나 적용이 잘 되고 있느냐, 요게 이제 핵심인데, 자, 일단 롯데 선발 투수가 이민석 선수 1승 1패 방울 6.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자, 이 선수도 9위 몰빵 투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선 구종 위주로만 좀 피칭을 하는, 그러니까 투피치 형태입니다. 슬라이더랑 직선 구종 이렇게 투피치 형태로 던지는데, 직전력의 LG한테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림도 없습니다. LG는 직선 구종으로 단조롭게 피칭을 한 선수들에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직전 경기 이민석이 LG전 5이닝간 4실점 무너졌고요. 홈런도 무려 2방이나 맞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직선 구종에 대한 장타값이 굉장히 좋습니다. 최정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최정이 가장 그 홈런을 많이 때린 구종이 슬라이더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투피치가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이민석이라고 좀 보고 있고, 신세계 선발 투수는 앤더슨 4승 2패 방울 1.8점대, 직전제 NC전에서 7이닝간 무실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지금 앤더슨의 포심 페스티벌 구종 가치가 8점이 넘어갑니다. 앤더슨은 지난 시즌에도 그랬고 이번 시즌에도 그랬고 바로 이 포심 하나로만 먹고 사는 선수입니다. 여기에다가 결정구로 던지는 커브와 체인지업 대단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WHIP도 국내야구에서 0.96점대면은 이거는 아주 훌륭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다. 전반적으로 롯데 상대로도 그렇게 약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시즌 놓고 봐도 7이닝간 2실점 그리고 6이닝간 무실점 기록도 있고요. 또 6이닝간 1실점 기록도 있습니다. 홈과 원정 가리지 않고 다 잘 던졌기 때문에 이 경기 신세계 쪽으로 우리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더바 같은 경우에는 이민석이 얼마나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패스하시고요. 롯데가 그래도 홈 구장이고 위닝 시리즈 구간이기 때문에 2점 차 이상으로는 스무스무들님 벌어지지 않을 별풍선 것 같아요. 199개 그래서 적중 기원. 롯데 2.5 프랜승까지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굳이 하나 가져가자면 당연하게도 신세계 일반승입니다. 근데 앤더슨도 여러분들 홈이랑 원정 경기에서 조금의 차이가 좀 있기는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간이 앤더슨 홈 경기, 특히나 신세계가 약간 히로시마 같은 느낌이라 스윕을 또 잘 당하지 않는 팀이라서 그럴 때 써먹으면 괜히 좋아하긴 하는데, 오늘은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하죠. 우리 스무스무들량님도 데이터 발송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LG와 삼성 오늘 마지막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이 8연패 후에 지금 5연승인가요? 6연승인가요? 대단합니다. 어쨌든 삼성도 시즌 초반에 워낙 게임을 잘했다 보니까 팬들도 기대를 많이 했을 거고 삼성 다저스다 이런 얘기도 많았었죠. LG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 정말 압도적인 일황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은 이제 경기력을 많이 했던 이 양 팀이 맞붙는데, LG는 임창규 8승 1패 방울 2점대, LG가 잠실에서 꺼내줄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카드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두 외국인들도 훌륭하지만 현재 지금 토종 선발 투수로선 최고의 투수 아니겠습니까? 8승 1패입니다. 현재 지금 2점대 방어율이기도 하고요. 직전 한화전에서도 7이닝간 1실점인데, 야 진짜 임창규는 이 구종 하나, 체인지업 하나 제대로 장착하면서 아예 다른 선수가 됐죠. 체인지업과 커브의 결정구에 대한 위력이 좋고, 카운트를 쌓아나갈 때도 가끔 던지는 체인지업이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ABS 바를 굉장히 잘 받는 선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 시즌 이미 삼성 상대로도 6이닝간 2실점 잘 던졌던 기억도 있고요.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의 쿠어스 필드라고 하는 라이온즈 파크에서도 6이닝간 1실점으로 삼성 상대로도 좋았습니다. 삼성이 기본적으로 직선 구종을 노리고 존을 좁혀놓고 치는 팀인데, 그런 팀을 상대로 굉장히 좀 수싸움을 즐겨하는, 존도 넓게 쓰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상성상 좋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삼성 선발 투수는 레이스입니다. 4승 3패 방어율 3.9점대인데 직전제 키움전에서 8이닝간 무실점 대단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선수도 어쨌든 이제 부상을 한번 앓았던 선수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솔직히 조금 걱정되는 건 맞습니다. 물론 커터 현 시점에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커터를 굉장히 또 잘 던지는 몇 안 되는 현 시점 외국인 투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페스트볼과 체인지업, 직선 구종의 힘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LG가 어쨌든 이런 단조로운 구종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효과적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하긴 합니다. 다만 얘가 이제 어깨 염증인가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이제 부상이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분명히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직선 구종만 던지는 단조로운 피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LG 상대로 좀 약할 수밖에 없긴 한데, 그러니까 LG가 지금 이번 시즌 레이스를 상대로 4이닝간 4득점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예, 그만큼 레이스의 어떤 구종들이 나름 대처가 된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 몸이 100%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좀 실망스러운 경기력이 나올 수도 있겠다. 추가적으로 김재훈도 지금 연투죠. 연투라서 오늘 경기에 좀 나오기 어렵고요. 백정현도 지금 연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수입전입니다. LG가 홈 경기에서 수입을 당하는 건 사실 생각하기 좀 어렵다라는 점에서 LG 승 좀 강하게 우리가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LG 승에다가 1마행승, 그리고 양쪽 다 최근 뭐 타격점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까지 오늘 총 국내 야구 5경기와 그리고 일본 야구 6경기를 깔끔하게 프리뷰를 끝 맞춰드렸고요. 아무래도 이제 초강승부 구간이다 보니까 경기마다 조금씩 좀 프리뷰들이 좀 길었는데 뭐 잘 정리하셔가지고 아니 한 번 더 돌려보시고 좋은 경기들 잘 골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어쨌든 오늘 경기 여기서 오늘 프리뷰 여기서 끝 맞춰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초강승부 제가 뭐 방송 한 3년 동안 처음 진행해 보는 건데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유튜브 형님들도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은 카톡 여기 댓글에 링크 확인하시고 연락 주시거나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거나 또는 숲TV 오셔서 별풍선 후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